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 잘 챙기셨나요? 더운 여름이 지속적으로 되니까 이제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몸에 이상 신호가 온다고 말을 하는데요. 더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으려면 마지막까지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수분 섭취,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남은 더위를 잘 극복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공황 발작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공황 발작이 생길 정도면은 이렇게 가벼운 나르시시스트가 있거나 또한 내 옆에 약간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또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정말 충격적인 일로 많이 겪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공황장애가 걸려서 공황 발작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겪어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정말 예기치 않는 경험들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지금 공황장애가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인데요. 그럴 정도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또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치열한 전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가 힘든 이런 세상에서 또한 내 옆에 부모나 또한 직장 동료나 상사 또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나르시시스트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겪어야만 될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답니다. 저도 나르시시스트를 경험해 봐서 또한 이제 제가 상담을 통해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옆에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기에 이 영상을 가벼운 나르시시스트나 옆에 이기적인 사람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정말로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고통 중에 정말 신음하는 사람들, 고통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몸과 마음에 질병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정말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는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는다는 것을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지만 결국은 나르시시스트라는 그 인간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나치게 이게 나오게 되면서 이게 몸의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것은 특히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라고 하면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말하는데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그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균형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교감신경이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교감신경에서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상황인데도
이게 계속적으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면서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온답니다. 뭐 심장이 계속적으로 두근거린다든지 땀이 많이 난다든지 또한 그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서 몸에 기력이 이제 에너지가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번아웃도 오게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공황장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심혈관계에 이상이 오기도 하면서 이제 질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지만 마음에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약화가 되고 힘들어하면서 이제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가 이런 불안증이 오게 되고 어떤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오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이런 공황장애가 따라서 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옛날에 어떤 스승과 제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어떤 조폭 같은 사람들이 계속 욕을 하고 험한 욕을 하고 이 스승과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스승님은 그냥 웃으시면서 이렇게 가니까 제자가 스승님한테 물어봤대요. 왜 스승님은 저런 험한 욕을 정말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험한 욕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갈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스승님이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땅바닥에 금이 내 앞에 있었다면 그게 누구 거냐고. 그거야 당연히 금을 주운 사람 것이죠. 그러면 이제 스승님이 그거야 당연하지. 그러면 그렇게 저렇게 조폭들이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주어야 할까 말아야 될까 그랬더니 줍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나온 거였어요. 스승님은 웃으면서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주었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런데 내가 줍지 않았다면 그것은 남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을 좋은 것은 내가 주어서 내 걸로 만들지만 좋지 않는 것은 줍지 않아서 내 거가 아닌 남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지혜로운 그 스승님의 말씀에 제자가 이렇게 깊게 깨달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나르시시스트가 정말로 비난하고 조종하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정말 교활하고 굉장히 교묘하게 심리전으로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상대로 내가 주울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그 선택은 본인에게 있는 거죠.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한 좋지 않은 것은 선택하지 않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이나 나의 인생의 삶의 어떤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 결정권에 의해서 나의 미래와 나의 인생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상대방의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